안녕하십니까. 4강 강의할 허정순, 써니 인사드립니다. 3강에서 상담 기록지 작성법에 이어 상담 기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것을 어떻게 통계하고 활용할 것인지 4강에서는 상담 기록의 통계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상담 기록지를 작성한 후에 통계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내가 상담에서 어떤 것을 의미 있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상담 기록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매달 통계를 내는 방법으로 12달을 묶으면요, 1년의 통계가 되겠죠. 1년의 통계와 지난 연보와 비교했을 때 상담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담 이용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요. 내담자의 특성, 즉 성별, 연령, 호소 내용을 분류해 볼 수 있겠죠. 통계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상담 기록지에 꼭 기록해야 될 내용도 수정될 수 있겠죠. 상담 기록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상담의 흐름이나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장점이 통계를 내었을 때 있습니다. 폭력의 원인을 분석하고 상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데요. 통계를 통해 수치화되어 정책적인 제언을 할 때 설득력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관에서 실적 통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경우에 최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은 상담 통계를 낼 때도 필요한데요. 여기에 따른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상담 기록을 요청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여주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내담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을 거라는 신뢰할 수 있겠죠. 그 신뢰 속에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속마음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통계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한국의 한 상담소의 2009년도 상담 통계의 예시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시일 뿐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유형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상담 방법이 전화, 또 상담소로 찾아온다든지, 상담자가 방문을 했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상담을 했는지, 아니면 그 밖에 경우가 있다면 기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 횟수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처음 와서 상담을 한 비율이 많은지, 처음 상담이 다시 재방문으로까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볼 수 있죠. 만약 처음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상담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오고는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다시 오지 않는다면 그 기관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올 수 있는 의뢰한 사람의 범주도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본인이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요. 가족, 친인척, 동료에 의해서, 이웃이나 교사에 의해서 상담소를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상담 내용을 세분화해서 분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주 호소가 성폭력인지, 가정폭력인지, 성매매인지, 이혼인지,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이런 호소 내용에 속하지 않을 때는 기타 분류로 통계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매달 통계를 내서 그 경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통계낸 것들이 모이게 되면 1년 단위로
총계를 내서 전년도와 비교 가능합니다. 몇 년씩 그 통계가 모이게 되면 몇 년간의 상담의 경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는 그야말로 예를 든 설명의 자료일 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통계를 내는 유형도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담 기록지에 대한 내담자의 정보들의 보안 유지를 위한 관리에 대해서는 꼭 고민해 보셔야 하고요. 외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들을 비밀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를 낼 때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명심하시고요. 이 자료를 어디에 활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어떤 유형으로 통계를 내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번거롭지 않게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각 기관의 통계들이 모이게 되면 그 지역의 통계를 통해서 그 지역의 현안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겠죠. 여러 지역의 통계가 모이게 되면 미얀마 전체적인 통계를 통해서 요구되어지는 현상들을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기록한 상담 기록을 통해서 통계를 내고 정책적인 제언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수치화해서 객관화시키게 됐을 때는 국민들이 설득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상담 기록의 통계 내는 방식을 다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통계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 그런 경향성을 보고 정책 제언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활용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강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상담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강에서는 상담 기록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상담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실제 상담 기록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작성한 상담 기록지를 어떻게 통계화하고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것을 모아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